저는 62년생 정영수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대부분 기억은 출근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출근을 하기 위해서 눈을 떴고 아침 6시 반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으며 아침 8시 출근 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12달 대부분 출근을 해서 제 인생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출근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첫 부서로 배치를 받았을 때의 그 떨리는 심정, 상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마친 뒤 내 자리에 앉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 드디어 취직을 했다는 생각에 왠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무조건 열심히 해보리라고 마음먹었던 그 파릇파릇한 열정 등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이 기나긴 30년의 시작점이 될 줄을이요. 그리고 더더욱 몰랐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출근은 없다는 것을요. 6년 전에 저는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었지요.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동안 쓰던 물품들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는 2~3시간 동안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삶은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옆 사람들이 바뀌고 제 업무도 바뀌고 회사도 한두 번 바뀌었지만 늘 저는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보다 꾸중이 더 많았고 버거워서 사표 낼 생각도 여러 번 했었지만 그래도 회사는 저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대상이었고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회사와는 이별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내 모습을 기억하며 무너지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하면서 결국 회사와는 완전한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직 후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렀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저씨로, 병원에서는 환자 번호로, 정수기 렌탈 회사에서는 고객 번호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대리, 정과장, 정부장같이 회사 내 직급으로 불리는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 솔직히 처음 겪는 일이라 낯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실질 수익률 0% 연금 수두룩한데 1650만 명 우르르 은퇴 어쩌나.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160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했거나 접어들고 있는데 대부분은 은퇴 후에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다른 현실에 직면한다. 은퇴자가 원하는 노후 생활과 실제 마주하는 현실 간의 격차가 상당하다. 대충 이렇게 시작해서 퇴직연금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고작 2%에 불과해 더 참담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니니까 말이지요. 정작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따로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도대체 왜 사람들은 유독 베이비 부머를 특별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게 말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베이비 부머는 두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1차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약 700만 명, 2차가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 약 950만 명, 그래서 1650만 명이지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베이비 부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다른 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퇴하는 2차 베이비 부머, 고령층 계속 근로 확대해야. 2차 베이비 부머 은퇴 현실화, 중장년 재고용 시급한 상황. 하나같이 베이비 부머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점과 이들에 관한 이슈는 일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얼마 전부터 50대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 부머라며 주목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일 겁니다. 연관 검색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가 베이비부머 인구수, 베이비부머 인턴십, 베이비부머 라이트작과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혹시 이쯤 되면 제가 요즘 어떻게 불리는지 다들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베이비부머. 요사이 사람들은 저를 그냥 베이비부머라고 부르며 연일 기사거리화하고 있습니다. 62년생 정형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넘는 1650만 명 가운데 하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저는 없었습니다. 제 삶의 무게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그저 저는 숫자 속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며 가슴이 아픈 이유는 저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 살아온 날들 조용히 묻혀도 괜찮습니다.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이 사회의 문제아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15년에서 23년까지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은퇴자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0.33%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2차 베이비부머가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가는 24년에서 34년까지의 연 경제 성장률도 베이비부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부머가 일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제 발전이 더뎌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한때는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 고령화 사회의 부담이라고 인식되는 분위기는 저를 위축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젊을 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세대라더니 지금은 쉴 자격도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회사를 나왔을 뿐인데 마치 제가 이 사회의 짐이 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절대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다녔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딴 자격증만 해도 5개가 넘고 뽑는 곳만 있다면 이력서를 무조건 냈었습니다. 물류센터에 가서 단기 알바도 해보았고 계약직 판매원으로 반년 동안 일하기도 했습니다. 변변하지는 않지만 작은 일자리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한가 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돕는다고 괜히 나섰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속상했을 때의 그런 심정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넋두리처럼 들릴지 모르는 제 이야기가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난 날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저의 건강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저뿐 아니라 선생님들 모두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베이비부머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묵묵히 살아온 62년생 정형수입니다.